안녕하세요, MVPJ입니다. 오늘도 일반인 분께서 맡겨주신 글러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글러브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서 온 글러브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글러브인데요. 바로 이 모델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글러브일 텐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그런 글러브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글러브와 비교해 봤을 때 구조적인 차이와 소재적인 차이,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손등 부분의 소재는 실리콘 계열의 소재가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리콘 단면층 위에 마치 지지대와 같은 구조, 힘줄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끝까지 힘을 잘 전달해 주는데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구조로 보이는 그런 구조적 특징이 있고요. 롤링스 측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러한 구조와 소재로 인해서 내구성 향상에 아주 획기적인 향상을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기한 부분은 끈피가 대폭 생략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눈에 탁 띄는 부분은 포그맨인데요. 포그맨의 밑단을 보시면 보통은 바인딩 끈피가 촘촘하게 들어가 있곤 합니다. 근데 여기 엄지와 새끼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이쪽 가운데 부분은 끈피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닥 끈피 또한 생략이 되어 있고 제방끈도 물론 없습니다. 보통은 여기 바닥면을 감싸주는 끈피가 들어가곤 하는데 이 글러브는 없죠. 대신에 이쪽 가운데에 재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박리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장치로 재봉 처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글러브 같은 경우는 바닥 보정 작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진 글러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쪽에도 끈피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과 연관이 있는데요. 3D 프린팅 기법을 활용해서 이쪽 엄지 쪽과 새끼 쪽에 기존의 플라스틱 하이바 통으로 들어가 있던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서 마치 벌집 구조와 같은 특수한 구조로 엄지와 새끼 쪽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훨씬 더 가볍고 또 구조적으로 탄탄하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지 한번 이따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웹 상단 부분과 손가락 쪽을 보시면 이쪽도 끈피가 웹 상단 부분에 끈피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사실 좀 우려가 됩니다. 여기 원래는 끈이 여기 또한 촘촘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내구성에서 조금 의심이 들긴 하지만 글쎄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손가락 끝부분에 힘이 잘 실리기 때문에 이 웹 쪽 끝까지는 굳이 힘을 잡아주지 않아도 잘 쓸 수 있다는 그런 롤링스의 자신감 표현? 그쯤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끈피 구조도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이 웹의 상단 부분을 연결하는 끈피가 각각 다른 끈피로 조립이 되어 있는데 이 글러브는 손가락 끝에서부터 웹 상단 부분까지 통으로 단 한 줄의 끈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몇 그램을 줄이기 위해서 매듭 또한 생략해 놓은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면 포그맨은 어떤 소재가 사용되었느냐? 가죽입니다. HOH 등급에 들어가는 가죽과 동일한 가죽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손목 부분이 밴딩 처리되어 있다는 부분인데요. 보통은 여기가 끈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손목 부분에 밴드가 들어가서 입수부 조절이 자유자재로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상 이 손목 밴드가 글러브 수명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붙어 있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이 밴드의 이음새 양쪽 부분이 재봉 처리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내구성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시도를 했던 브랜드들이 몇몇 있었는데 대부분은 예전 방식으로 회귀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글러브가 잘 버텨줄지 그것도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롤링스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구성 뿐만 아니라 기를 굉장히 빨리 들여서 실전에 빠르게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과연 정말인지 기를 들여보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끈피를 먼저 풀어주겠습니다. 손가락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상단과 손가락 쪽에 끈피를 풀어줬습니다. 여기로 드러난 건 이제
일반적인 전통적인 글러브와 동일한 펠트가 엄지 쪽에 삽입이 되어 있네요. 끈피는 다 해체가 되었고요. 끈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분해가 된 모습입니다. 이 글러브는 펠트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플라스틱 구조물이 3D 스캔물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구조물이 엄지 쪽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글러브는 바닥 보정 불가입니다. 글러브를 열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바닥 보정 작업은 못하는 글러브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는 이 밴드 부분 안쪽에 또 다른 밴드가, 작은 밴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손을 잡아주는 그런 구조로 보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생각보다는 내구성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숨겨진 밴드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밴딩 처리된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고정을 하기에도 두께도 괜찮아 보이고요. 생각보다 내구성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손등을 감싸고 있는 이 소재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내부를 뒤집어 봤을 때 여기 천 소재 보이시나요? 이 천 소재 위에 실리콘 재질의 특이한 독특한 소재를 입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 실리콘 재질, 그리고 레이어 구조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길을 들여보겠습니다. 이 글러브의 컨셉이 빨리 길드는 글러브인 만큼 최대한 덜 만져보려고 해요. 평소에 만지던 거에 한 반 정도만 만져보고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좌우의 힌지 부분은 굉장히 부드럽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오므려서 공을 빠른 캐치볼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이 와서 박히려면 이쪽에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떤 모습으로 글러브가 나올지. 네, 평소 만지던 것에 한 반 정도 만졌습니다. 들어오긴 하네요. 네. 괜찮은데요? 네. 생각보다 잘 감깁니다. 네, 힌지의 움직임 없이 포켓만 만지고 있는데, 기존의 이런 계열의 롤링스에서 출시됐던 여러 내야 글러브 중에서 포그면 각도나 포그면 넓이가 이와 유사한 패턴과 비교해 봤을 때 유사한 느낌의 감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힌지는 지금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포켓으로만 공을 감싸주고 있는데, 느낌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팜패드 쪽에 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끈으로 인해서 느꼈던 이질감 같은 것들, 불편함들,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웹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줄로 이어진 웹 구조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끈피를 손가락부터 웹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다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끼울 때 제대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쪽 상단 부분의 간격이 굉장히 넓은 편이었는데 적당히 유지하면서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웹 끝 간격은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손가락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 조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생각했던 조작감보다는 기본적으로 롤링스 패턴의 무난함과 뛰어남, 그리고 우수함, 거기에 기반을 둔 그런 글러브라고 보여지고요. 드라마틱한 조작감의 향상, 그런 거는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캐치볼 하면서 길을 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10일 정도가 걸린다고 했을 때 이 글러브는 한 6일 정도 걸리는 그런 글러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이 글러브 하나로 글러브의 미래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각종 신소재를 과감하게 적용했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목되어 있어서 내구성 확보와 경량화에는 성공한 듯 보이지만 폭우면, 내피 등과 같이 중요한 부위에 들어가는 소재는 일반적인 글러브와 같은 가죽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때문에 보통의 글러브와 비교했을 때 이 글러브를 길들이는 데 드는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가죽이 늘어나고 자리를 잡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과 노력은 동일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롤링스의 이러한 시도는 분명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글러브의 구조적인 진화, 소재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과연 미래의 글러브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MVPJ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